대표팀의 목표는 공통된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죠. 되게 굳은 얼굴만 하는데 4강 올라갈 때만 이렇게 환하게 웃는다. 그 사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때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저한테 주지 말고 골키퍼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볼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잔디에 물도 많이 뿌리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다 보니까 볼 컨트롤이 잘못된 거죠. 여러분 여기가 어딘지 아시나요?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당시 팬들의 뜨거운 함성을 자아냈던 시청 광장입니다. 와, 20년이 지났지만요. 아직도 그때 그 함성이 어디선가 막 들리는 것 같아요. 저는 한일 월드컵이 20년이 됐다는 게 믿기지가 않습니다. 이곳에서 당시에 광화문에서 응원을 했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한데요. 벌써 20주년 됐다는 게 정말 저는 믿기지가 않아요. 오늘 20주년인 만큼 아주 특별한 손님 모시고 얘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20년 전 우리 심장을 요동치게 한 그분입니다. 4강 신화를 이끌고 환한 웃음을 지었던 분인데요. 오늘 함께 옛 추억 회상하러 떠나보시죠. 출발합니다. 어서오세요. 2002 한일 월드컵 4강 신화, 우리나라 축구대표팀 주장을 맡았던 영원한 캡틴입니다. 울산 현대 감독 홍명보 감독과 함께합니다.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현재 울산 현대 감독을 맡고 있는 홍명보입니다. 오래간만에 인사드려서 반갑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서울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곳에 있는데 2002 한일 월드컵 하면은 이곳이잖아요. 서울광장 분위기 당시 기억이 좀 나시나요? 2002년 월드컵 이후로 이 서울광장이 세계적인 응원 명소가 됐는데요. 그렇게 많은 관중들이 또 그 안에서 저희 대한민국을 또 외쳐주면서 저희 선수단한테 큰 성원을 해주신 걸 저희도 TV를 통해서 봤는데 참 감회가 새롭습니다. 감회 새롭다는 말씀하셨는데 오랜만에 사실 오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전에 또 자주 다니던 곳이기도 한데 이번 20주년 맞아서 좀 오시니까 기분이 좀 어떠세요? 제가 예전에 축구협회에서 일할 때는 맨날 이 길로 출퇴근하고 그래가지고 전혀 의식하지 못했었는데 이렇게 20주년이라고 오늘 행사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다시 한번 20년 전의 일들을 다시 보니까 정말로 20년이 이렇게 빨리 지나갔나라는 생각이 오늘 드네요. 한일 월드컵 20주년을 맞이해서 히딩크 감독과 코치 당시 동료 선수들을 만나는 행사가 열렸습니다. 오랜만에 만났는데 어떠셨어요? 히딩크 감독님과 그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앞신 코치 이분들은 특별히 이제 멀리서 외국에서 와 주셨고요. 저희 선수들은 그래도 이제 전부 다 국내에 있으면서 가끔씩 만나고 그랬어요. 자주는 만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오래간만에 얼굴 보니까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히딩크 감독님은 제자들 보면서 배 나온 것 같다고 늙어서 배 나온 것 같다고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And I felt their stomach and everything. 보시기에 히딩크 감독 역시 이제 좀 매도 많이 나오셨어요. 세월을 비껴가지 못하셨는데 거꾸로 보시기에 2002년 당시와 히딩크 감독님 비교해보자면 어디게 많이 바뀌셨나요? 여전히 유머를 가지고 계신 거는 여전하시고요. 벌써 20년 전이니까 우리 감독님도 좀 나이 좀 드셨는데 운동도 많이 하시고 그런 소식을 들었고 또 이제 네덜란드하고 프랑스를 왔다 갔다 하시면서 아주 즐겁게 행복하게 보내시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히딩크 감독의 말대로라면요. 누가 가장 그 세월의 직격탄을 맞은 것 같으세요? 지금 좀 살이 많이 찐 선수는 이훈재. 근데 이훈재는 그 당시에도 살을 많이 쪘기 때문에 그렇게 이렇게 어색하지는 않아요. 사실 히딩크 감독은 2002 한일 월드컵 4년 전 1998년 프랑스 월드컵 때 우리나라를 상대했던 네덜란드 감독이었잖아요. 당시 우리나라를 5대0으로 좀 이겼던 감독인데 그런 감독이 우리나라 감독으로 왔다 그때 당시 쳤어요. 2001년이었던가요? 그때 왔을 때는 어떤 생각이 좀 드셨는지 선수 입장에서. 월드컵을 한 1년 반 정도 남기고 이제 저희 대표팀에 이제 부임을 하셨는데 히딩크 감독님께서 이제 그 전에 협회와 여러 가지 이제 소통을 통해서 요구하실 것도 다 요구하셨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희 선수단 입장에서는 굉장히 편했었죠. 편하고 정말로 협회에서도 많은 지원을 해줬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한일 월드컵 때는 좀 누구도 예상 못한 4강 신화를 썼는데 대회 들어가기 전에 솔직히 목표가 어땠는지 1승 아니면 뭐 넘어서 16강 이런 정도는 생각이 좀 어렴풋이 드셨는지 궁금합니다.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목표는 공통된 목표는 16강 진출이었죠. 근데 저의 개인적인 목표는 한번 이겨보는 거였어요. 1승이었어요. 그 전에 이제 3번의 월드컵에서 뭐 결과적으로 예선만 하고 오다 보니까 총 9번 경기를 했는데 이제 10번째 경기인데 10번 찍어가지고 안 넘어간 나무 없다고 하는데 저는 2002년 월드컵 때는 정말 한 번은 이겨보고 싶다라는 개인적인 목표는 아주 강하게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16강 올라가야 된다는 것은 우리 국민이 우리 국가대표팀에 내리는 지상 명령이다. 대회 직전에 우리 정몽준 회장님이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16강에 못 올라가면 당신이나 나 둘 중에 한 사람은 한강다리에서 점프해야 될 거라고 표현까지 했었습니다. 넘을 수 없는 벽이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렇게 폴란드를 2대 0으로 꺾고 딱 1승 처음 했을 때 또 그때는 기분이 어땠나요? 굉장히 기뻤죠. 아주 좋았고 그러니까 그동안의 9경기가 싹 제 머릿속에 지나가면서 패배의 억울함, 좀 부족함 뭐 이런 것들이 그냥 한순간에 다 날아간 것 같아요. 홈 첫 경기였고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경기를 봐주시는데 그 경기를 저희가 승리를 했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뻤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거 좀 되겠는데 16강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느낌, 그런 느꼈던 지점이 있을 것 같은데 그건 역시 아무래도 16강 진출 이후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목표가 16강 진출이었기 때문에 근데 이제 두 번째 게임, 세 번째 게임까지도 저희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유리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희도 지면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이제 그런 불안한 상태였기 때문에 16강을 진출한 이후로는 어떻게 보면 저희들이 목표도 달성했고 저희한테 주어지는 어떻게 보면 보너스 게임 같은 느낌이 들어서 그때는 뭐 저희가 부담 없이 정말로 신나게 즐겁게 할 수 있는 경기였던 거죠. 그런 가슴 벅찬 1승을 끝내고 저는 미국과의 그 2차전도 참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안정환 선수가 득점을 하고 나서 이천수 선수랑 이른바 오노 세리머니를 했었었는데요. 당시 또 주장이었던 홍 감독이 처음 이야기를 꺼냈다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사실인가요? 그때 아마 동계 올림픽이죠. 동계 올림픽 때 오노 선수하고 그때 우리나라 선수 김동성 선수하고 그때 마지막에 이렇게 오버액션 해가지고 메달 놓친 그거를 저희가 한번 우리가 골을 넣고 그런 세레머니까지 우리 국민들한테 보여주면은 더 좋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이천수 당사자죠. 오노 세레머니에 이 이천수 현재 대한축구협회 사회공헌위원장이 명보야 밥 먹자라는 유튜브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히딩크 감독이 당시에 이제 훈련 때나 경기 때 좀 편하게 선후배하고 말을 해라, 너무 존대하니까 의사소통이 안 되는 것 같다 해가지고 이제 후배들이 선배들한테 말 편하게 하라고 한 거잖아요. 근데 식사 때도 이천수 선수가 이제 반말로 했다고 들었는데 이게 맞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억이 잘 안 나요. 잘 안 나가지고 뭐 본인이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뭐 믿어야지 뭐 어떻게. 그럼 여기서 질문 훅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한일 월드컵이 잘 됐으니까 넘어간 거지 사실 월드컵 끝나고 이천수 그런 언행들 보면서 한번 혼내주려고 생각했었다. 하나, 둘, 셋. 아니다. 뭐 이천수 선수가 뭐 그 정도의 행동이나 그런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고요. 저희는 벌써 그 안에 내부적으로는 뭐 예를 들면은 훈련장이나 경기장이나 이런 데서는 뭐 반말을 그 전부터 하고 있었어요. 그게 뭐 새로운 게 아니었기 때문에 특별히 저는 이천수 선수의 그런 모습이나 그런 게 나쁘다라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았었어요. 경기장 안에서의 어떤 선후배를 허무시려고 상당히 히딩크 감독께서 노력을 했고 그것이 실제로 어렸던 제 입장에서는 상당히 경기장 안에서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플레이하는데 실제로 도움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미국전 하면은요, 이을용 전 감독이 경기 중에 페널티킥 실축을 해서 분위기가 또 많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다들 서로 페널티킥을 또 안 차려고 했다고 들었어요. 홍 감독님도 혹시 안 찬다고 했나요? 그 명단에 아마 제가 경기 중에는 없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부담이 많이 되죠. 그래도 골 넣으면 내 골로. 아니 뭐 그걸 떠나가지고 사람이 긍정적인 생각하는 건 좋지만은 또 부정적으로 반대로 못 넣는다고 생각하면은 그게 더 많은 부담이 있기 때문에 아마 페널티킥을 쉽게 자기가 찬다라고 하는 거는 쉬운 결정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또 페널티킥이라고 한다면요, 스페인전과의 그 8강전 승부차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 킥으로 나서서 성공시키고 정말 그 환한 웃음을 지었는데요. 정말 강렬해서 아직도 잊혀지지가 않거든요. 페널티킥 부담감은 없었나요? 정말 상당했을 것 같아요.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5번 킥하였고 우리 앞에 있는 선수들이 1번서부터 다 성공시키는데 야 이거 나만 못 넣으면 어떻게 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다행히도 제 앞에 있는 스페인 선수가 그 실축을 했고 그때 자신감이 생겨서 아주 자신 있게 찰 수 있었는데 반대로 제가 못 넣고 상대가 넣으면은 또 이기는 거거든요. 근데 또 앞에 있는 선수가 넣었으면은 제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더라고요. 오른쪽 상단에 때려 넣으셨잖아요. 그거는 마음에 애초부터 아 저길 넣을 거야 하고 이렇게 맘 먹고 들어가셨던 거. 준비를 했어요. 전날 저희가 PK 연습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저는 차는 이거를 그 당시에 골키퍼 김병지 이 선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이걸 이렇게 차면은 골키퍼들은 어떻게 하겠냐라고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들어갔죠. 4강 진출한 다음에 이제 환하게 이렇게 팔을 돌리면서 환하게 웃는 모습이 이제 캡처돼갖고 홍명보는 되게 굳은 얼굴만 하는데 4강 올라갈 때만 이렇게 환하게 웃는다. 그 사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때 보면 어떤 느낌 드세요? 왜냐하면 뭐 제가 공격수도 아니고 골 넣으면은 웃기라도 하지만 저는 항상 골 먹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인상을 많이 쓰니까 그런 모습들이 좀 우리 팬들한테 비춰졌던 것 같아요. 포르투갈과의 3차전 때는요, 우리 대표팀을 이끌고 있는 벤투 감독을 상대했습니다. 기억이 나시나요? 그 경기에는 잘 몰랐어요. 벤투 감독이 이제 한국에 감독으로 오신 다음에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자기가 그 경기에 후반에 마지막에 20분 정도 뛰었다라고 해가지고 알게 됐습니다. 네, 포르투갈전에서 박재웅 선수의 득점으로 승리하고 나서 주장으로서 당시 고 김대중 대통령에게 직접 선수들 병역 면제 요청을 했고 또 이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사실 지쳤던 우리 대표팀 선수한테 8강에 오를 수 있는 어떤 기폭제 역할을 했다는 얘기들도 좀 있던데 뭐 그런 게 좀 많이 작용했다고 보시나요? 16강을 진출을 했다고 해서 이제 바로 뭐 병역 혜택에 대한 건의를 드린 건 아니고 이제 월드컵 전부터 혹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은 뭐 이런 선수들한테 뭐 어떻게 보면 당근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뭐 그런 부분들을 언론에서 먼저 지적을 이제 해주셨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과연 16강에 들게 되고 가능하다고 하면은 이런 것들을 국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정말 기쁜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에 제가 그때 이제 16강 진출을 하고 고 김대중 대통령님께 말씀을 드렸죠. 말씀을 드렸는데 바로 이제 그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는 않았지만은 그래도 저희가 느끼기에는 좀 뭔가 긍정적인 답변이 올 것 같다라는 느낌은 좀 받았었습니다. 네. 이탈리아와의 또 16강 하면은요, 팬들이 수놓은 카드 섹션 이야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대전 월드컵 경기장 응원석에 어게인 1966이 적혀 있었습니다. 팬들이 1966 잉글랜드 월드컵 때 북한이 이탈리아를 꺾었던 그 기억을 끄집어내서 이탈리아 선수들을 자극을 한 거였거든요. 그때 선수들한테 큰 힘이 됐나요? 팀의 어떤 분위기나 선수들의 컨디션이나 이런 거는 아주 최고조였어요. 1차 목표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아주 저희 팀도 좋은 상태였죠. 뭐 하지만 역시 경기를 하다 보니까 이탈리아 선수들이 정말 강하다라는 거를 경기를 하면서 좀 느낄 수 있었어요. 꿈은 이루어진다는 우리가 독일을 꺾고 결승에 올라서 우승컵을 일단 들어보자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 긍정적인 에너지를 전달해서 하면 된다. 우리 선수들, 국민들이 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한 메시지였던 것 같습니다.
독일과의 그 4강전 참 이길 듯 말 듯 했던 경기였는데요. 결국 0대1로 패했습니다. 이러면서 3, 4위전으로 또 넘어갔는데요. 저는 그 이천수 선수의 그 결정적인 슈팅이 상대 골키퍼 칸한테 막혔던 게 또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어떤 경기로 기억이 되나요? 독일전, 4강전 정말로 우리가 이걸 이기면은 월드컵 결승에 갈 수 있는 거야? 라는 믿을 수 없는 경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하지만 아주 많이 지쳐있는, 왜냐면은 저희가 그 전에 월드컵을 나가더라도 3경기밖에 하고 오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 경기가 벌써 6번째 경기였으니까 저희가 아무리 체력 훈련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도 항상 꾸준하게 경기를, 그 정도의 국제대회 경기를 할 수 있는 팀하고는 저희는 좀 다르게 더 계속 많은 경기를 해 나가다 보니까 체력적으로 아주 많이 지쳐 있었던 경기였죠. 그렇게 해서 이제 터키와의 3, 4위전을 했는데, 터키전 하면 여기서 기록을 하나 세우셨습니다. 이게 역대 월드컵 최단기간 실점 기록으로 남았는데, 그때 사실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는데 표정 관리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왜냐면은 그 볼이 저한테 오면은 이제 상대 공격수가 있었기 때문에 위험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저한테 주지 말고 골키퍼한테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 볼이 저한테 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잔디에 물도 많이 뿌리고 제가 결과적으로는 순간적으로 당황을 하다 보니까 볼 컨트롤이 잘못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상대 공격수가 압박 와서 그 볼을 뺏겨가지고 결과적으로 실점을 한 거였는데 저의 개인적인 아주 실수였죠. 그럼 여기서 질문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실점하고 표정 관리를 하긴 했지만 그때 집에 가서 이불킥 했다 안 했다. 하나 둘 셋. 제 실수였기 때문에 그 제가 실수를 받아들이는 거였고, 그리고 또 월드컵 4강까지 들었으니까 뭐 그 경기가 예를 들면은 16강을 올라가야 되는데 아주 중요한 경기였다거나 아주 그런 경기였으면은 참 어려웠을 건데, 그래도 3, 4위전 경기고 또 뭐 결과적으로 저희가 4등을 했지만은 제 스스로 혼자 뭐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었지만은 그렇게 막 자책하고 뭐 이불 속에서 그때 왜 그랬을까 그런 생각은 뭐 별로 하진 않았어요. 그렇게 2002 한일 월드컵이 끝나고 올해 20주년을 맞았는데 누군가는 그러더라고요. 언제까지 2002 할 거냐 이런 얘기도 좀 심심찮게 들리던데, 그래도 여러 의미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각이 좀 드시나요? 어떻게 보면은 미래를 나가기 위해서는 우리 과거도 잘 알아야 되겠죠. 특히 이제 2002년 멤버들은 어떻게 보면은 다른 선수들보다 많은 혜택을 또는 많은 영광을 받은 건 사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책임감을 가지고 축구에 또 헌신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해야지만은 2002년에 그런 것들이 또 잘 빛날 수 있고 또 주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도 뭐 좋은 생각들을 가지면서 할 수 있다라는 거를 볼 수 있게 해주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간에 또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2002년 멤버들이 K리그 감독 등 좋은 자리를 다 차지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기회를 조금 많이 못 받은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지적에 대해서 맏형 또 리더로서 어떤 심정인지도 궁금해요. 뭐 그렇게 생각할 수 저는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하지만은 뭐 그거는 결정할 수 있는 사람들의 결정이기 때문에 뭐 거기까지 저희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는 뭐 생각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그러기 때문에 더 잘해야죠. 2002년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를 거쳤기 때문에 거기에 걸맞게 잘 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것들은 모든 것들이 다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선수들이나 다 인식은 하고 있어요. 더 잘해야 된다라는 책임감도 다 갖고 있고요. 네, 한국 축구가 보면 2002 이전과 이후로 나뉜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대표팀의 젖줄인 K리그 보면은 양적 발전을 했지만 좀 질적 발전은 조금 부족하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현장에 계신 분으로서 앞으로 어떤 노력을 더 K리그가 좀 해나가야 될까요? 이제 뭐 저도 선수 생활을 K리그에서 하고 그다음에 J리그 하고 이제 은퇴를 하고 작년에 처음 이제 K리그로 들어갔는데, 우리가 유럽 축구만큼 많은 팬들이 경기장에
와서 경기를 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정말로 K리그를 사랑하시는 분들이 와서 팀을 성원을 해주고 있구나라는 거는 느낄 수 있어요. 이제 그 숫자가 조금 적을 뿐인데 그래도 예전에 비해서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팀에 대해서 애정을 갖고 있다는 거는 제가 몸소 느낄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 얼마나 이제 더 많은 관중들이 경기장을 찾아오게 이제 만드느냐가 이제 저희들과 K리그나 이런 구성원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인데, 첫째로는 조금 더 재미있었으면 좋겠어요. 재미있었으면은 저는 더 많은 분들이 전 올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저희 울산 같은 팀은 지금 홈 관중도 굉장히 많이 늘었고, 저는 선수들한테 항상 얘기를 하는 것이 경기장에 나가는 선수들이 즐겁게 해야지 그게 관중들한테도 즐겁게 전달이 된다라고 해서, 선수들이 즐겁게 하면은 보는 사람도 즐거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즐겁게 하는 아이들을 보는데 그분들도 즐겁겠잖아요. 그러다 보면 또 즐거운 것들을 보게 되고, 그래서 K리그가 조금 더 많은 사람들한테 관심과 사랑을 받으려면 좀 더 지금보다는 재밌게 해야 되고, 조금 더 행정적으로 조금 세분화가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부분들을 좀 잘 세분화하게 디테일하게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K리그도 어느 리그 못지않게 저는 경쟁력이 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화 거의 막바지로 다가오고 있는데요. 손흥민 선수가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하고 나서 대표팀이 최근 화제 속에 여러 평가전, 브라질과의 평가전도 치렀는데, 여기서 한번 훅 한번 들어가겠습니다. 돌발 OX 질문. 월드컵 4강 신화 한 번 더 가능하다. 하나, 둘, 셋. 가능하다. 2022년을 말하는 건 아니시겠죠? 네. 언젠가는? 언젠가는.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 마칠 시간이 됐어요. 오늘 이렇게 2002년 한일 월드컵 20주년 의미 있는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30주년 때도 또 나와주실 거죠? 이제 30주년은 그만해. 앞으로 10년 후면은 대한민국의 축구가 더 많은 새로운 역사를 저는 쓸 거라고 기대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때는 좀 더 소규모로 하고 앞으로 있는 그 한국 축구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져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축구 팬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이제 지금 월드컵 가기 전에 A매치 기간인데, 아마 우리 선수들이 이번 월드컵 때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경기 보여줄 거라고 전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긴 시간 동안 서로 팀워크를 이뤄왔기 때문에 잘 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우리 국민들이 2002년 못지않게 우리 선수들한테 많은 성원해 주시면 전 잘 할 거라고 저 역시도 기대하고 있으니 많은 성원 부탁드리겠습니다.